이번 시간에는 자료와 정보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료와 정보, 개념이 먼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었지만 자료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그러니까 원소나 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컴퓨터가 가공해서 만들어진 출력물, 이런 것들을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와 정보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자료와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를 이롭게 쓸 수 있겠나 하는 건데요. 먼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검색 엔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 창에다가 검색어를 집어넣고 엔터를 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서버를 돌아다니면서 해당되는 자료를 검색하죠. 바로 이제 검색해서 나온 자료, 이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정보가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들어있는 곳이 대개가 어떤 컴퓨터의 서버 속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저장 장소에 들어있게 되는데, 그러한 저장 장소의 서비스 중에 일종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처럼 그냥 어떤 형체는 없지만 어떤 장소에 거대한 이러한 메모리가 있어서 그 메모리에 필요한 자료를 담아놨다가 서비스를 받는 이런 것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내 데이터만이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서버에 있든지 그것을 검색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자료나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고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환경을 조성해 놓는다. 그래서 기기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더욱더 빨리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각화를 시키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쓰면 적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본다면 64쪽이죠. 그 교재에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루나 또는 뭐 한 달 동안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이 2012년도 1년 동안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을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행동했던 패턴들을 그래프로 그려놓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주로 전자우표는 수신하는 것을 받는 거니까 전 세계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는 밤중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낮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데이터 수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우편 발신은 어때요? 내가 보낸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집중돼 있겠죠. 그래서 전자우편을 발신하는 것과 키보드를 만지는 것은 거의 같은 동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회의나 행사 이런 것들은 군데군데 업무 시간 내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밤중으로 갈수록 그런 일은 이제 적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화 통화도 일정한 시간대에 몰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업무상 걸려오는 전화라든지 개인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 수렴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보 이동을 한다든지 움직이는 것은 출근 시간이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근과 퇴근 뭐 등등등 도보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 낮에 아침에 거의 많은 그러한 뭐 점심시간을 전후해서죠, 많은 활동량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화해 놓은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을 해보고 그 자료의 의미, 그리고 자료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모아두는데, 그 모아두는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로서 방대한 양이 모여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개념과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자료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자료 분석이 의미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개념,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 이런 중요성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 분석을 통해서 얻는 정보의 가치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자료 분석을 통한 상황인식과 가치를 창출하자,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료가 그냥 발생하는 대로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또는 그것이 어느 곳에 쌓여 있더라도 모여 있기만 한다면 가치 창출이 안 될 텐데, 그것을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통계표를 작성한다든지 검색을 통해서 어떤 다른 정보와 합체를 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상황인식과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자료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자료 분석에는 정형 데이터 형태와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틀이 맞춰져 있어 가지고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다, 구조화된 자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림, 또는 영상물, 또는 그 문서 형태, 뭐 소리값 등등, 이런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개념과 빅데이터로 분류되는 비정형 데이터의 모음은 약간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고급 정보를 알아낸다고 하는 것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섞어서 또 분석 기술을 가미하게 되면 아주 고급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감정도 인지할 수가 있고요. 복잡한 관계 파악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의 값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또는 그 국제 유가 정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경제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기 예측도 가능합니다. 일기 예보를 낼 때 바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가 올지 안 올지, 온도가 몇 도가 될지, 바람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겁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것도 앞으로는 이 범주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의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 그냥 감각에 의해서 판단하는 이런 것보다는 컴퓨터로 계산해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상황 판단을 하고 또 기회를 창출해낸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런 데이터가 좋은 줄 알면서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저장 공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에서 필요 없는 정보를 때때로 삭제를 하잖아요. 그것은 메모리를 과다하게 차지하고 있어서 더 중요한 메모리 활용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되니까 지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래도 이 메모리를 충분히 쓰고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과거에는 이 메모리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용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좀그 둔화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멀티미디어 정보를 만들어서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더 큰 용량의 그러한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진 겁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했었다는 점, 이것이 이제 과거에 데이터베이스를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리 비용이 비쌌겠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컴퓨팅 기술이나 이런 시스템, 장비, 이런 비용이 비쌌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 기술도 부족했겠죠. 오늘날보다 기술이 더 수준이 낮았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입장이고 또한 버려지는 데이터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버려지는 데이터 없이 모두 모아서 거기서 재창출해내고 또 확대 재생산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번 써먹은 데이터를 무한정 보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버려지는 데이터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 어쨌든 정보과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새롭게 분석되는 그러한 대상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자료와 이를 처리하는 새로운 분석 기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료 속에 숨겨진 가치를 찾아서 우리들 이용자들이죠, 유저들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따로 우리가 놓고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냥 빅데이터, 그러니까 뭐 큰 데이터 이렇게, 또는 대량의 데이터, 대용량의 데이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대단히 용량이 큽니다. 그러나 그냥 크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비정형 데이터도 충분히 모여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데이터 형태가 다양합니다. 규모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속도도 빨라야 되겠죠.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 값어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큰 데이터가 아니라 기존의 자료를 관리하는 도구의 역량을 넘어서서 더 큰 대량의 데이터 집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들을 분석하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패턴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전파하는지, 또 특정한 사람의 이동 경로와 그 사람과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2차적인 그런 행동 반경과 이런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동한 위치 정보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위치 정보들을 전부 모아서 그걸 일정한 패턴을 알아내게 되면, 그러면 방역을 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용량의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1024라고 하는 게 보이죠. 1024,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터법에서는 1000 단위를 킬로라고 말합니다. 킬로. 그런데 컴퓨터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런 식으로 2의 승수배로 가요. 그래서 2의 10승, 그러면 2를 10번 곱한 거죠. 2의 10승만큼 가게 되면 그게 1024가 나옵니다. 그래서 1024를 1024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1바이트가 하나의 글자니까 이제 아스키 코드로, 그렇죠. 그래서 1024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요만큼의 덩어리를 1kB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1000배를 가게 되면 1024kB, 이러면 이거 1메가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2의 20승을 뜻해요. 그리고 2의 30승으로 가게 되면 1024 메가바이트, 이건 1기가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24 기가바이트는 1테라바이트, 페타, 엑사, 제타바이트, 요새는 요타바이트,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1000배씩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머니 속에 USB 메모리 스틱을 가지고 다닌다면 그 메모리가 테라바이트, 수 테라바이트에 해당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것을 1000개 가지고 다니는, 1000개 가까이 가지고 다니는 그만큼의 용량이 페타바이트고 100만 개만큼이 엑사바이트예요. 10억 개, 10억 배수만큼이 제타바이트라고.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우리가 테라바이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조만간에 우리가 모든 정보가 지금은 사진이거나 텍스트로 되어 있거나 이모티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상,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4차원적인 이 데이터를 위주로 사용하는 시대로 금방 변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데이터 용량보다도 뭐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곧 우리는 페타바이트 시대를 살게 될 것이고, 물론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메인프레임 또는 미니급 컴퓨터에도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를 써요. 그러나 슈퍼컴퓨터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의 그 10억 배가, 테라바이트의 10억 배가 페타, 엑사, 제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또 1000배, 100만 배 이렇게 올라가면 브론토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 이후로도 단위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 정도의 사이즈를 우리가 일반적인 단위에서 다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 브론토바이트까지 이것을 용어로서 익숙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관심사니까 빅데이터를 위주로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데이터의 소스가 있겠죠. 그 소스는 그냥 그 일반적인 그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각종 뭐 자료, 데이터, 미디어 값,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수집해야 됩니다. 수집을 할 때는 수집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컴퓨터에 연결된 여러 입력 장치를 통해서 수집하게 되고요. 그 수집한 것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여러 형태로 저장이 될 거예요. 음악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림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동영상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수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 되면, 그럼 이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컴퓨터에서 일괄 처리, 이거 한꺼번에 모았다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도 할 수 있겠고요, 분산, 병렬 처리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분석합니다. 처리를 할 때 컴퓨터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될 텐데, 그 처리된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표현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된 것이 시각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빅데이터를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파일로 이어서 하죠.